궤도를 돌던 LR5 탐사선은 뭔가 이상한 것들을 포착하게 됩니다. 탐사선이 촬영한 크레이터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하나가 있었죠. 이것은 달 내부 깊숙한 곳으로 이어지는 이상하고 어두운 구멍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뚫어놓은 듯했죠. 이 발견으로 인해 과학계는 또다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이 구멍들이 달의 아주 오래된 과거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생각했으며 어쩌면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말했죠.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달에 포착된 미스테리한 구멍들을 살펴보며 다시 시작된 치열한 우주 경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저 흔한 크레이터 같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구멍들이 수십억 년 전 달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시절에 형성된 고대 동굴이 무너져 생긴 함몰구역이라고 믿고 있죠. 수십억 년 전 달은 지질 활동이 매우 활발했습니다. 달에는 거대한 화산들이 폭발했으며 뜨겁게 녹아내린 용암들은 강처럼 흘러내려 달 표면을 뒤덮었죠. 용암들은 흐르면서 차가운 우주 공간에서 식으며 용암의 겉부분들은 단단한 껍질을 형성하며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뜨거운 용암들은 계속 흘러 거대한 지하 통로를 만들어낸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도 하와이나 아이슬란드 같은 화산 지역에서 용암 동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동굴들은 폭이 수십 미터에 달했으며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 컸죠. 실제로 하와이의 용암 동굴에서는 길이가 무려 65km가 넘는 거대한 동굴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달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구의 중력에 비해 6분의 1에 불과한 달의 중력은 용암 동굴을 훨씬 크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동굴을 지지하는 힘이 약해도 달에서는 지구보다 무게를 견디기가 더 쉽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부 과학자들은 달에 형성된 용암 동굴 중에서 그 폭이 1km를 넘는 곳도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크기는 무려 도시의 몇 개 블록 전체가 통째로 들어갈 만한 엄청난 규모인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달 궤도선에 탑재된 고해상도 촬영 장비와 레이저 스캐너 등을 통해 실제로 거대한 지하 동굴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했죠. 특히 우리나라의 다누리 탐사선에 탑재된 고감도 카메라는 이 어두운 곳을 상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멍들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최근 이 구멍들의 진정한 가치는 그 신비로운 형태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달의 혹독한 환경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할 피난처 역할에 주목받게 된 것입니다. 달은 인간이 살아가기에는 매우 가혹한 환경입니다. 달 표면에는 지구와 같은 두꺼운 대기나 자기장이 없어 우주방사선과 미세운석이 여과 없이 쏟아집니다. 예측 불가능한 태양 폭풍 또한 단 몇 분 만에 달 표면을 뒤덮어버리며 우주비행사들에게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온도 또한 극단적입니다. 직사광선을 받는 낮에는 120도를 훌쩍 넘는 뜨거운 열기로 달궈지며 햇빛이 사라진 밤에는 그 온도는 무려 영하 130도로 곤두박질치죠. 이러한 달의 환경은 인간과 기계 모두에게 치명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달의 용암 동굴은 완벽한 보호막이 됩니다. 수십 미터에 달하는 용암 동굴의 두꺼운 벽과 천장은 치명적인 우주 방사선을 차단하며 미세 운석 충돌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죠. 또한 달의 극심한 온도 변화와는 달리 동굴 내부는 온도를 안정적이게 유지할 수 있으며 실제로 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달 남극의 동굴 내부의 온도가 약 17도로 일정하게 유지된다 보고되었죠. 만약 이곳에 인류가 거주할 수 있는 기지를 건설할 수만 있다면 복잡하고 값비싼 보호구조물을 만들 필요도 없이 연구실과 거주공간, 심지어 공장시설까지 건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으로 섣불리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안전한지 확인해야만 할 것입니다. 동굴 속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말이죠. 다행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과학자들은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사의 제트추진연구소는 듀넥슬 로버라 불리는 동굴 탐사 로봇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 로버는 구멍의 가장자리에 도착하면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한쪽은 위에 고정된 채 다른 한쪽이 서서히 아래로 내려가며 탐사를 시작하죠. 내려가는 동안 탐사 로버는 카메라와 레이저 스캐너 같은 장비를 이용해 동굴 내부를 자세하게 촬영하고 지도로 만듭니다. 독일 대학팀은 다이달로스라 불리는 작고 동그란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이 로봇은 좁고 복잡한 공간에서도 자유롭게 굴러다니며 탐색할 수 있죠. 그리고 가장 혁신적인 로봇 중 하나는 스위스 공과대학교 팀의 로봇이었습니다. 스페이스 오퍼라고 불리는 이 로봇은 달 표면을 뛰어다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흔히 보는 로봇의 바퀴나 다리 대신 뛰어오르는 방식으로 작동되며 낮은 다리 중력에서 어려운 지형들을 탐사할 것입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홀드트랩이라 불리는 크레이터 깊은 곳에 무려 6천억 킬로그램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얼음물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곳은 달의 낮은 자전축 기울기 때문에
태양빛이 한 번도 닿지 않은 곳이라 물이 얼음 형태로 보존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제공했죠. 이 얼음물은 생존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우주 경쟁의 판도를 바꿀 핵심 자원입니다. 물은 전기 분해를 통해 산소와 수소로 분해할 수 있으며 이 둘을 액화시키면 강력한 로켓 연료가 될 수 있죠. 만약 달에서 로켓 연료를 생산해 탐사선에 공급할 수만 있다면 지구에서 무거운 연료를 싣고 가는 것보다 효율적일 것이며 더 나아가 지구 중력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달에서 더 깊은 우주로 쉽게 나아갈 것입니다. 다른 태양계 탐사를 위한 보급기지 역할 뿐만 아니라 거대한 발사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머지않은 미래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달 남극 지역에는 헬륨3 또한 풍부합니다. 핵융합 연료가 되는 헬륨3는 수십억 년 동안 태양풍으로 인해 달 표면에 쌓여 있으며 인류에게 무한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죠. 헬륨3 1톤은 50억 달러 가치를 지니며 달 전체 헬륨3의 총가치는 무려 4조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죠. 비록 핵융합 기술이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이 기술이 현실화될 수 있다면 달에 널려 있는 헬륨3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히토류 또한 달에 존재합니다. 현재 히토류는 휴대폰과 전기자동차 등 다양한 전자제품에 사용되고 있어 그 수요는 날로 급증하고 있죠. 하지만 지구에서 채굴하는 히토류는 그 채굴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며 특히 히토류의 총 생산의 95%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달을 향한 발걸음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미국과 소련의 우주 경쟁이 이념적 우위를 위한 것이었다면 지금의 우주 경쟁은 자원 확보와 미래를 선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미국은 아르테미스 미션을 통해 2020년대 중반까지 유인 달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달기지 건설을 계획하고 있죠. 이러한 우주 경쟁에는 과거 미국과 소련의 양강구도에서 벗어나 인도와 한국, 일본 및 아랍에미리트 등 다양한 국가들이 자체적 탐사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는 2023년 달 남극에 착륙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으며 일본은 5번째 달 착륙 국가가 되었죠. 하지만 현재 가장 치열한 경쟁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2003년에서야 첫 유인 우주 비행에 성공한 후발주자였지만 그 후 엄청난 속도로 우주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국제 우주 정거장에 접근할 수 없게 된 중국은 자체적인 텐궁 우주 정거장을 건설했으며 창어 시리즈 임무를 통해 로봇 탐사 기술과 샘플 회수 능력을 입증했죠. 그리고 중국은 러시아와 협력해 2030년까지 달에 유인 기지를 건설할 것이라 발표했으며 이 시기는 미국의 아르테미스 계획과 겹칩니다. 나사의 빌 넬슨 국장은 공개적으로 우리는 우주 경쟁 중이라 선언하며 공개적인 우려를 표명했죠. 우주에서의 활동을 규율하는 가장 중요한 국제법은 1967년 외기권 조약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을 포함한 100개 이상의 국가가 서명한 이 조약은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대량 살상무기 배치 금지, 그리고 어떤 국가도 화성과 달과 같은 천체 등에서 그 일부를 국가 영토로 주장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 명시하고 있죠. 하지만 이 조약에는 몇 가지 모호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우주자원 채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2015년 법률에 서명하며 우주 영토 주장 금지 조항을 자원 채취는 영토 주장으로 보지 않는다 해석했죠. 즉 다른 천체에서 자원을 채취하면 그것은 해당 국가나 기업의 재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을 사실상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공백과 모호함 속에서 누군가 달의 특정 지역에 먼저 도달한다면 이것은 달에 있는 헬륨3를 독점적으로 확보하고 지구 에너지 시장까지 통제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류가 달에 대해 알고 있는 대부분은 1960년대 아폴로 임무를 통해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달 탐사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중국이죠. 중국은 막대한 시간과 엄청난 돈을 투자해 로봇 탐사선 기술들을 발전시켰으며 탐사 로버를 달 표면에 보내 우리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신비로운 지역들까지 탐사하고 있죠. 특히 중국은 다른 어떤 나라도 시도하지 못했던 달 뒷면 탐사에 집중했으며 2019년에는 창어 4호 미션을 통해 달의 뒷면에 착륙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어 임무들을 통해 회수된 달의 암석과 먼지 샘플들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 이론들을 뒤흔들게 됩니다. 달 형성에 대한 가장 유력한 이론은 약 45억 년 전 지구가 화성 크기만 한 행성과 충돌하여 형성되었다는 거대 충돌 가설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이론에 따르면 지구보다 작게 형성된 달은 지구보다 훨씬 빨리 식고 굳어졌어야만 했으며 특히 달의 뒷면은 더욱 빠르게 냉각되어 오래된 물질들로 가득해야만 했죠.
하지만 중국의 달 탐사 로버가 달 뒷면에서 회수한 암석 샘플들에서는 예상보다 젊은 화산암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폴로 미션에서 채집한 샘플들보다도 훨씬 젊은 것이었습니다. 이 발견으로 달은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 이론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뜨겁게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발견은 거대 충돌 이론만으로 달의 기원을 설명하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으며 달의 진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창어 5호가 이 화산 지역의 토양에서 물 분자를 발견했으며 이것은 달의 물이 극지방 크레이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달 표면 전체에 더 널리 분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제 탐사선들이 이 지역을 탐사했을 때 눈으로 확인하거나 직접적인 흔적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찬드라얀 3호가 달 남극에 착륙했지만 로봇이 달 토양을 분석했을 때 기대했던 수소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죠. 한국의 다누리 탐사선에 탑재된 섀도우 카메라 또한 셰클턴 분화구를 상세히 촬영했지만 눈에 띄는 얼음이나 서리 같은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것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탐사선들의 수많은 데이터에서는 물의 존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미스터리에 대한 단서는 찬드라얀 3호의 또 다른 측정 결과에서 밝혀졌습니다. 인도의 착륙선 비크람은 달 표면 아래를 파고들어 온도를 측정했으며 이때 달 표면은 뜨거웠지만 불과 10cm만 깊어져도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달 표면을 덮고 있는 레골리스의 열 전도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었죠. 즉 달에 존재하는 물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어두운 크레이터 표면에 펼쳐진 얼음 형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었죠. 달 아래 깊숙하게 묻혀 있어 달 궤도를 도는 탐사 센서에는 감지되었지만 달 표면을 직접 탐사했던 로봇의 눈에는 쉽게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달 탐사 임무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었습니다. 달의 물을 찾고 활용하려면 달 표면만 볼 것이 아니라 땅을 파고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을 말이죠. 수천 년 전 인류가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동굴을 피난처로 삼았듯 미래 인류가 치명적 달의 환경에 생존하기 위해 달의 용암 동굴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이것은 수천 년의 시간을 아우르는 인류의 근원적인 생존 본능과 탐험 정신일 것입니다. 달은 그 첫 번째 단계이자 인류가 지구 밖에서 살아가는 법과 우주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실험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시대는 장밋빛 미래만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달의 신비로운 구멍들은 그 속에 숨겨진 헬륨3와 히토류 같은 막대한 광물들과 이를 둘러싼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 인류의 미래를 바꿀 거대한 역사의 서막이 될 테니깐 말이죠. 그렇다면 누가 먼저 달의 비밀을 풀고 그것을 손에 넣어 미래를 선점할까요? 밤하늘에 걸린 저 달은 이제 더 이상 낭만적인 천체가 아닙니다. 달의 기묘한 구멍들은 어쩌면 우리 미래의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겠죠. 현실로 다가온 지금의 우주 경쟁 속에서 인류는 협력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국의 이익 앞에서 또다시 분열하고 갈등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더욱 재미있는 우주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이 올려주시는 댓글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